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구사항 첫 번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 8080에 index.html로 접속했을 때 index.html에 해당하는 파일을 읽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으로 보낸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클라이언트한테 서버로 보내는 요청 중에서 이 index.html에 해당하는 이 경로 정보를 먼저 알아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index.html에 해당하는 파일을 서버의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읽은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으로 보내면 이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코드를 잠깐 볼까요? 코드상에서 input 스트림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과 output 스트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지금 보면 이 커넥션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소켓이죠. 소켓이 하나가 열린 거고, 소켓이 열렸을 때 인풋 스트림에 해당하는 부분은 클라이언트한테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데이터를 이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하는 데이터는 이 인풋 스트림이라는 API를 활용해서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웃풋 스트림은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를 이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풋 스트림 API를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바에서는 그 외에도 이 스트림 데이터들을 읽기 편하도록 뭔가 추상화된 API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 문서를 참고해서 그 API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바로 힌트를 참고해 넘어가기 전에, 자, 이 부분이 좀 생소한 코드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트라이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트라이 중괄호 바로 열고 코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코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코드를 보게 되면 트라이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바로 스트림을 하나씩 생성하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시작합니다. 이 구문이 생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문법은 JDK 7 버전부터 추가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스트림과 같이 어떤 특정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얻어온 다음에 이 자원을 다 사용을 하면 마지막에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코드를 보면 클로즈 하는 부분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트라이저를 쓸 때 지금과 같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구현하게 되면 이 트라이절의 바디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끝나고 해당하는 자원이 모두 사용이 끝나면 자동으로 클로즈를 해줍니다. 그 클로즈가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인풋 스트림이라는 이 API를 열어보면 이 임플리먼트에 보면 클로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아웃풋 스트림도 가서 보시면 아웃풋 스트림도 클로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트라이절 안에 이 가로를 통해서 바로 뭔가 자원을 얻어오고 자동으로 바디 부분이 실행된 다음에 자동으로 클로즈를 하고 싶으면 이 각각의 클래스 파일들이 클로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을 때 지금과 같은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앞으로 API 구현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 목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참고해서 먼저 이 부분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더는 라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 단위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자바 API에 인풋 스트림을 먼저 인풋 스트림 리더로 감싼 다음에 버퍼드 리더로 감쌀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의 검색으로 자바에서 인풋 스트림을 뭐 추천도 있네요. 버퍼드 리더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컨버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택 오버플로에 바로 나옵니다. 여기 봤더니 이 라인 바로 나오네요. 이 부분 참고해서 제가 라인 단위로 읽기 위해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여기서 is는 여기 위에 in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in을 먼저 input stream 리더로 감싼 다음에 다시 버퍼드 리더로 감쌀 수가 있죠. 그러면 br 버퍼드 리더에 보면 리드 라인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활용하면 헤더의 그 라인 단위로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이 지금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헤더인데 이 부분들이 하나의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라인 단위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get 그 다음에 슬래시 index.html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추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 추출하기 전에 정말 제가 구현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읽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힌트를 참고해서 이 헤더의 끝까지 한번 이 라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하고 여기에 equals 해서 br 라인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먼저 라인을 하나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읽은 라인이 빈 문자열이 아닐 때까지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라인을 찍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코딩 구현을 끝내면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왜냐? 라인의 첫 번째 라인을 할당한 다음에 라인 변수에 그 다음에 이 라인 변수를 다음 라인으로 계속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라인을 읽어주지 않으면 빈 공백의 문자열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구현을 여러분들이 해준 다음에 서버를 재시작을 하고 실제 모든 라인이 잘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헬로 월드는 찍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구현했던 이 while문이 돌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레드 제로에 해당하는 멀티 스레드 환경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뭔지 모를 널 요청이 왔습니다. 널이 왔을 경우에 무한 루프에 빠지네요. 그래서 이 널에 대한 처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라인을 읽었을 때 라인이 널인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는 코드를 넣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왜 아무 값도 없는 널 요청이 발생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index.html 요청과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인 헤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전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1은 새로운 요청인 파비콘을 요청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요청, 한 번의 요청에서 두 개의 요청이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저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첫 번째 라인을 읽어서 여기에 index.html만 꺼내오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건 그냥 이 부분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로깅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한 거고요. 첫 번째 라인을 얻어왔습니다. 첫 번째 라인을 자 index.html을 최대한 빨리 구현해서 동작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get 스페이스가 있고요.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스플릿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라인을 스플릿을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스플릿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플리티드에 스트링 패스 배열이죠. 그러면 두 번째에 이 부분이 index.html이 튀어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음 힌트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여기 코드에 이렇게 직접 구현되어서 구현되고 있는 이 부분이 util을 통해서 나중에 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웹 app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바이트 코드로 바꾼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바디를 구성하는 이 부분이 헬로 월드였는데 이 부분의 데이터를 읽어서 바이트 배열로 변환만 해준다면 해당하는 index.html을 바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할 수 있겠죠. API를 봤더니 files read all bytes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이렇게 해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URL이 아니죠. 패스 네,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 클라이언트에서 보냈던 index.html이라는 정보가 패스에 담겨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구현을 하고 서버를 재시작을 해주고요. 헬로월드가 아니라 정말 index.html이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구현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CSS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index.html 내용을 보면 구현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 보이죠? CSS도 요청을 보내고 있는데 CSS는 정상적으로 적용이 안 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원가입 폼.html도 정상적으로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했더니 회원가입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로그인.html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코드 내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코드를 재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부분도 하나의 유틸 클래스로 뽑아낼 수 있죠. 여기도 몇 개의 유틸들이 있는데 이 유틸에다가 여러분들이 저 부분을 넣고 수출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틸 클래스를 만들기보다 그냥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스태틱 스트링 get URL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스트링 이렇게 구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현을 한 단계 끝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현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http request utils 이렇게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만약에 버그가 발생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if 뭐 splitted length를 구했는데 이게 뭐 3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그냥 메서드를 추출하는 이 부분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트링 URL로 하겠습니다. request http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구현을 메서드를 리팩토링을 할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말 기능이 동작하도록 힌트를 참고해서 간단하게 구현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